네, 안녕하십니까. 병원실습 발표를 하게 된 정승현입니다. 본 사진은 제가 병원 기본 심화를 모두 진행한 동탄성심병원의 전경입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실습 진행 일정과 실무 실습 사이트 소개, 그다음 병원 실습 기본 심화의 교육 내용, 그리고 실습 후 느낀 점, 그리고 실습과 관련된 질문 사항들, 그리고 끝으로 병원 실습에 대한 짧은 PR을 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실습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후 12월경부터 10주간 병원 기본 실습을 했고, 이후 서울대 제약공장 실습을 2주간 진행했으며 4월 중순경부터 5주간 약국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월 말경부터 9월 9일까지 15주간의 병원 심화 실습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약국 사이트는 서울 이화여대 병원 문전약국을 선택했고, 병원 기본 심화 실습은 모두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병원 기본 심화 실습을 모두 대략 7개월간의 시간을 함께한 실무 사이트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그리고 강남 성심병원, 춘천 성심병원, 한강 성심병원, 그리고 동탄 성심병원, 강동 성심병원 등 총 6개 의료기관으로 총 4,500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실습한 곳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동탄 성심병원이었습니다. 동탄 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2012년 10월에 개원한 병원이고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 인터체인지와 이중거리고 이게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혹시 이쪽으로 심화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집이 서울이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 위치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강남역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총 900병상 규모이고, 제가 주로 실습을 진행한 그 약제팀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병원에 비해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네, 병원 기본 실습 동안 실무 교육은 기초 약무 업무, 그리고 외래 복약 지도, TDM과 NST, 병동 특수 복약 지도, 약무 행정, 임상 시험, 그리고 항암제 조제 및 신독성 평가, ADR 부작용 보고와 의학 정보까지 다양한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 병원에서 특이했던 건 실습 5주 단위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개인 PPT 발표를 실시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컨퍼런스 주제는 이 아래 2개와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후배님들께서 중요하게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실습 동안 출퇴근 시간은 8시 20분부터 17시 40분이었고, 중간에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실습 시간은 엄격히 지켜졌고, 단 한 번도 일찍 끝난다거나 늦게 출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의 요청으로 평일 중 껴있는 공휴일이나 설 연휴에 빠지는 시간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나와서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기본 때 실습 TO는 총 4명이었고 심화는 2명이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제가 이제 5주와 10주 차에 각각 주제를 정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했던 그거를 이제 캡처를 몇 개 해봤고, 실습 중에는 약제팀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내 기타 의료지원 부서인 영상의학과,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혈액종양학과, 수술실, 중환자실 진단의학과 등등 다양한 부서들로의 견학과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다 타 분야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료진과의 대화, 각 파트마다 사용되고 있는 약물과 안전관리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원 심화 실습에 관한 건데, 병원 심화 실습에서는 기본 과정에서 다뤘던 NST, TDM, 약무 행정, ADR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긴 시간과 심도 있는 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약물과 관련된 컨설트 회신, 그리고 장기 이식팀, 신독성 모니터링 등 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팀 의료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본 과정과는 다르게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다음 병원 약사의 강의도 듣는 등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해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심화 과정 때도 기본 과정과 마찬가지로 5주 단위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개인 PPT 발표를 하게 되고 총 3회에 걸쳐 컨퍼런스를 진행했으며 제가 진행했던 컨퍼런스 주제는 아래 세 가지와 같습니다. 네, 심화 실습도 출퇴근 시간은 기본과 동일했고 이 아래 이것도 제가 이제 3회에 걸쳐 진행한 컨퍼런스의 PPT를 몇 장 캡처해서 담아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화 실습 과정은 기본 과정 때 하던 조제와 검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팀 의료, 타 부서의 강의,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주가 되며 원내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 스터디, 연구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컨퍼런스의 기회가 많아지고 임상 논문을 봐야 하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약제팀 내부의 약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과 환자 치료를 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병원 실무 실습 후 느낀 점 중에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느꼈던 점은 약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의식, 약사도 역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짐과 동시에 환자에게 바로 투약되는 약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임을 다시 느끼게 됐고 그다음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는데 약사들끼리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다른 지원 부서들과도 소통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며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와닿았는데 내가 알고 있어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내고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 향상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만 이제 담으면 너무 그럴까봐 이제 제가 안 좋았던 점도 담아봤습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면이었는데 실제 경험을 해보니 임상 현장에서 약사 인력이 너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병원 내에서 약사가 해야 하고 참여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의 규모에 비해서 약사의 수가 적다 보니 철저한 약물의 감시의 소홀함과 업무 과중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은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의사, 약사, 간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팀 의료를 진행하는 게 늘다 보니 나아졌다고는 하나 직접 병동과 스테이션에 환자를 시시각각 체크하고 시술을 하는 의사, 간호사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 재해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차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이제 치료 약물 외의 조영제 약물 및 진단시약 등에 대해서도 전문성 확장이 필요하며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병원 실무실습 개선 방안 및 건의사항이라고 써봤는데 먼저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실습을 하면서 느꼈던 건 상대적으로 모든 과목을 배우고 실습을 와서 그런지 실습에서의 내용 이해가 빨랐고 과제 해결에서도 수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습 인원의 측면에서는 적정함을 느꼈는데 기본 실습 10주 때는 저를 포함한 4명이 같이 받았지만 심화 실습 15주는 저 혼자 실습을 받았습니다. 각자 장단점은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심화 실습 때가 더 밀착해서 자세히 실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과제에 대한 리뷰, 프리셉터 선생님들과의 진솔한 대화 기회도 많았을 뿐더러 제가 직접 연습하고 해보는 실습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진 것 같아 그 점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 기간 측면이었는데 실습 대략 6개월에서 7개월간의 시간은 돌이켜보면 짧았지만 앞으로의 진로 탐색과 임상 현장에서의 시스템을 맛보고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이 맞는지,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응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본과 동시에 예비 약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갖게 해준 데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의사항인데 이제 실습 장소 경우 조선대는 5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무렵에 기본 심화 영역 모두를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겨울방학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함께 실습하면서 들어본 이제 이화여대나 중앙대, 충북대 등의 수도권 대학들은 일단 기본 실습을 선택하여 마친 후에 이후 심화 과정을 다시 선택하여 이수하는 체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후자의 경우처럼 일단 기본 실습을 겪어본 후 자신에게 좀 더 맞거나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화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 실습을 했던 약제팀 구성인데요. 정규 약사님 17분하고 야간 주말 당직 약사님 8분, 그다음 사원 8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남자 약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병원 실습 시 시험이나 과제 같은 것도 있어요. 시험은 1회 기본 실습 기간에는 1회 시험을 봤었고 심화 기간에도 2회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병원 실습 평가 항목은 이제 정확히는 안 알려주시는데 5주 단위로 실시하는 컨퍼런스가 주로 평가 항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프리셉터 선생님은 책임 약사님 한 분이 계시고 각 영역별마다 차지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께서 실무 교육을 맡게 됩니다. 거의 한 주에 한 분씩 프리셉터 선생님들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실습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이제 올해 4월경에 원내에서 장기 이식팀을 처음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팀 의료로 참가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께 많은 이제 의료 지식도 배우고 제가 또 그에 대한 약물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일이 같았습니다. 병원 실습 기간 동안에 실제 일도 많이 하나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담아봤는데 10주 동안에 기본 실습 10주 동안에는 복약 지도를 외래투약부에서 약사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에 5-6시간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요. 항암제 조제는 심화실습 15주 동안 거의 오전 동안은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약물 같은 경우 복약 지도도 심화실습 15주 동안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의료진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당뇨교실, NST, 장기이식, 항암교실 등에도 참여하여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 실습 기간 동안에 일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10주 동안에 이제 환자 치료와 관련된 타 분야에 대해서도 견학과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 5주 간격으로 진행되는 개인 컨퍼런스가 혼자 공부하고 임상 케이스를 분석할 수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부 이제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신약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약제팀 내부에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사례 발표나 뭐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교육의 기회가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실습 사이트에 대한 짤막한 PR을 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수술방, 신생아실, 영상의학과, 심장투석실, 진단의학과 등 여러 지원 부서들에 대해서도 견학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매우 만족을 했고요. 넓은 약제팀 실습 공간과 쾌적한 환경이 좋았습니다. 신설된 병원이라 의료 장비 및 환경이 신식이고요. 약제팀 같은 경우에 인원수에 비해 너무 넓어서 쉬는데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약제팀 내부의 높은 교육 열의인데 이제 경기권 최대 수련 기관이라 홍보할 만큼 병원 전체가 의대, 간호대, 기타 부서 실습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참여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